네, 5월 18일 북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5월 17일자 노동신문에 모내기 지원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기사 중에 정보산업성과 국가회사감독국의 당 조직들에서는 모내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담당한 농장에 대한 사전 요회를 진행하였다는 대목에서 이 정보산업성이라는 명칭이 눈에 띄는데요. 기존의 북한의 공식 발표에서는 없었던 기구였던 것 같은데 어떤 기구인가요? 네, 정보산업성은 기존의 북한 매체에 나오지 않았던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끌게 되는데요. 보통 뒤에 성 이렇게 네. 붙은 것으로 봐서는 내각의 한 부서가 아니겠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네네. 뭐 통일부, 외교부 이런 부 아, 이런 네네. 곳이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이 나오는데요. 북한은 국가의 그 행정을 맡는 곳을 내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내각 총리가 있고요. 이 총리 밑에 총 7명의 부총리를 두고 있어요. 네네. 또 총 47개의 관련 업무를 구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국가계획위원회 같이 위원회가 붙은 곳이 한 8개 되고요. 네. 고등교육성, 농업성 이렇게 성이 붙은 곳이 34개. 그리고 기타 이제 내각 사무국, 우주개발국, 중앙통계국, 국가과학원, 조선중앙은행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북한이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다면 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나 이런 것은 뭐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런데 성이라는 명칭을 뭐 아무데나 갖다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각의 한 부서가 분명하다 이런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런 의미로는 그동안 정보산업지도국 이런 네네. 명칭이 소개된 적은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 개발해서 네네. 새로운 기술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대외 선전용으로 나오는 기사에서 소개된 적은 있는데 네. 그래서 일부 언론이 정보산업지도국을 확대 개편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네. 북한의 이 행정체계, 뭐 부문 이 조직기구를 보면 지도총국이 있고요. 지도국위원회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좀 상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도국 이런 게 네. 붙으면 뭐 총국이나 위원회, 성의 아래에 있는 어떤 실무부서일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아마 좀 새로운 접근,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이번에 정보산업성을 신설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보산업성 뭐 이름만 들어도 대충 뭐 추측이 좀 가능하긴 한데 뭐 어떤 영역을 좀 다루게 될까요? 네, 정보 통제를 가장 심하게 하는 나라에서 정보 관련 중앙 부서를 뒀다는 것이 네. 굉장히 이색적이죠. 그렇죠. 더 재밌는 것은 정보 산업 이 단어입니다. 네네. 북한에서는 산업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로 뭐 부문 네. 또 뭐 이런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되는데 어차피 이 정보통신 산업이 기존의 이제 북한의 행정 체계에는 좀 존재하기 어렵고 담기 어려운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식 신조어를 만들기는 조금 곤란하고 네네. 그래서 그냥 보통 많이 쓰는 특히 한국에서 많이 쓰는 네네, 그렇죠. 정보산업이라는 이런 용어를 수용을 한 것 같아요. 네네. 정보산업이라는 말은 그 개념은 정보가 돈이 된다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네네네. 사실 정보라는 건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과 서로 통해야 네네. 그 통하는 순간부터 이게 가치가 높아지고 그래서 돈이 되는 네. 그래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과정에서 또 정보가 다른 것에서 또 달라붙기도 하고 그래서 정보 덩어리가 커지고 이런 것이 기본적인 정보의 가치인데요. 네. 어쨌든 북한도 4차 산업혁명 이런 큰 주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국가 경쟁력이나 또 뭐 생산성,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이 담고 있는 아젠다들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네. 뭐 인민들 동원해서 모내게 하고 뭐 땅 파고 물 막고 건물 올리고 뭐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어떤 새로운 경제, 네네. 높은 부가가치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북한이 그나마 국제 시장에서 그나마 네. 경쟁력이 좀 있다는 것이 인력 자원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그렇죠. 좀 컴퓨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인재, 기술 그런 것들이 그나마 좀 눈에 띄는 분야라 북한이 이런데 좀 착안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네. 기반으로 해서 또 여기에 네트워크가 따라 붙어야 네, 되고요. 네. 관련 디바이스들도 네. 전혀 다른 개념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이런 개념으로 북한의 기존 부서들을 좀 살펴보면 네. 일단 국가과학원이 눈에 네. 띕니다. 국가과학원. 북한은 모든 그 사회과학, 자연과학 전반을 이 국가과학원이라고 하는 내각의 큰 기구로 만들어서 네. 여기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연구를 통합 관리하고 있죠. 네. 그래서 국가과학원 안에를 들여다보면 이제 네네. 전자자동화 분원 네네. 이런 연구 부서도 있고요. 또 컴퓨터과학 연구소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어떤 지식 토대가 네. 아니냐 평가가 되고 있고요. 네트워크와 관련한 부서로는 네네. 내각에 뭐 잘 알려져 있는 최신성이 있죠. 최신성. 네. 예, 예. 우편물뿐만 아니라 네네. 이동통신까지 다 포괄을 하는. 그래서 이 최신성 안에도 중앙정보통신국 또 기술설비국 네네. 이동통신운영국 이런 네.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내각의 직할 부서는 아니고 한 단계 좀 낮긴 하지만 국가 소프트웨어 산업총국이라는 별도의 네네. 부서도 있어요. 내각 부서 중에는 다시 이제 전자공업성이 이 네. 디바이스 쪽을 맡고 있는데 네네. 아마 전자공업성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각과 내각에 준하는 부서에서 네네. 이렇게 필요한 업무들과 연구 또 음. 기존의 성과들을 뽑아서 네. 새로운 부서를 만든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 기술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북한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해서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북한에 적용하기는 좀 민망하죠. 네. 네, 아직은 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아예 없는 것도 많고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컴퓨터 사이언스, 네네. 뭐 네트워크 디바이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북한은 2000년대 초반부터 네네. 소프트웨어 산업은 시작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웨어블 어려움이었죠. 예. 그래서 네. 대학에서 컴퓨터 관련한 학과들을 만들고 네. 또 중앙 차원에서 우수한 수학 인재들을 뭐 따로 모아서 네네. 특별 교육도 시키고 또 나가서 웨어블이 네네. 해야 되니까 사상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이름을 바꾼 청년동맹이 네. 노동당보다 청년동맹이 네. 청년 조직이니까요. 네네. 김일성, 김정일 사회주의 청년동맹이 오히려 더 그런 인재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김정일이 훨씬 더 좋아했다 그런 이제 뒷얘기도 네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 차원에서는 조선 컴퓨터 센터 이런 네. 국영 기업도 만들었고요. 조선 컴퓨터 센터는 이제 KCC라는 영어 네네. 이니셜을 대회에 표방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평양 분들, 북한 네네. 분들이 이 영어 이니셜에 강하진 않으세요. 네네. 예, 그런데 네. 북한에서도 이 KCC 이런 게 평양 분들한테는 그 이니셜이 오. 많이 알려져 있을 정도로 네네. 예, 한때는 뭐 은별바둑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네. 가족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뭐 중국에서 좀 팔기도 하고 이런 수준이 있었습니다. 디바이스 분야에서는 사실 거의 뭐 반제품, 완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다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핵심 부품을 중국에서 가져와서 네. 뭐 껍데기만 씌운다든지 껍데기. 아니면 뭐 조선 하나전자 뭐 이런 네. 식으로 상표만 붙여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DVD 플레이어 정도가 아니면 네. 뭐 북한의 자체 생산품은 거의 없다. 그래서 뭐 컴퓨터, 노트북, 네네. 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뭐 중국에서 거의 완제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건 아직은 아직은. 그런 건 아예 뭐 북한에서 생각하기 어렵고요. 네네. 사실 디바이스보다 더 취약한 쪽이 네트워크 쪽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오라스콤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네네. 북한에 이제 이동통신을 쭉 깔았던 중동의 기업인데 네. 북한은 아직은 유선, 무선 인터넷을 전면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이제 광명망이라고 부르는 인트라넷에서만 네네네. 인트라넷. 이제 인증과 통제를 거친 과정에서 내부 접촉만 가능하고요. 네. 또 그 별, 네. 스타 해가지고 평양 상주하는 외국인들에게만 허용되는 유선 인터넷망이 있다고 하고요. 휴대전화는 또 많이 쓰고 있어요. 네네네. 3세대 그렇죠. 이동전화,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고려링크라고 해서 북한 최신성이 지분을 대거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미래 북한 이동통신이 네. 어디까지 갈 거냐, 예를 들면 5G까지 갈 거냐, 이런 거는 아직은 미지수지만, 네네. 어쨌든 하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중국의 기업들이 중국 이거 기업들이 가져가지 않겠냐, 이런 것이 좀 대세설입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 기술이 그만큼 발전도 했고, 네. 또 하나는 북한이 뭔가 이 네트워크를 사업을 하게 되면 중앙 통제가 아주 중요한데요. 네네, 그렇죠. 중국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반면 또 중앙 통제 방식 기술도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중국도 뭐 여전히 통제가 많으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중국 기업들이 이걸 하지 않겠냐, 이게 이제 네.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그 정보통신 산업의 상용화는 아직은 뭐 그게 큰 시장이 열리지는 않고 있는데, 네. 일단 북한 매체의 선전들을 보면 교육 부분에서는 조금 활용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학생들한테 뭐 이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뭐 말하고 답하는 거, 네네네. 이런 것들 저희도 지난 시간에 몇 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네, 그렇죠. 북한 주민들이 이제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네네. 4차 산업혁명의 실체, 네. 이런 것이 이제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항상 못 산다, 막 굶어 죽는다, 네네네. 좀 이런 상상만 하지 마시고, 이런 첨단 기술, 이 네. 세상의 변화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음. 예를 들면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문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참 게르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제 구조를 한 번에 확 네네. 바꾸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이게 또 판도라의 상자가 돼서 네. 예. 통제가 안 돼.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변화 추이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네, 요즘 그 기사들을 쭉 검색하다 보면은 우리 언론에서 소개되는 이 노동신문의 기사의 양이 좀 그전보다 많이 늘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노동신문은 이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저희는 볼 수가 없죠. 네, 그거 그렇죠. 접촉하면 이제 뭐 네. 무시무시한 국가보안법도 아직 있고 해서 네. 자유롭게 접촉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이 네. 통신사 연합뉴스가 북한하고 독점 계약을 맺고 네. 이제 노동신문을 독점 공급을 해왔어요. 근데 2년 전에 이제 그 민간 통신사 중에 뉴스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네. 여기가 연합뉴스와는 별도로 또 북측 대리인과 저작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이제 네이버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통신사가 뿌려주는 노동신문인데요. 그렇죠. 뉴스원 민간 통신사가 이제 가세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노동신문의 양이 늘었죠. 네네네. 예, 그래서 뭐 연합뉴스가 그때 말도 많았습니다. 근데 뭐 연합뉴스도 1년에 나랏돈 300억씩 지원받으면서, 예, 그런 거 네. 우리만 한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자기들도 그렇죠. 이제 민간사들한테 기사 제공할 때 다 돈 받으면서 우리만 하겠다니까 말이 안 되고요. 아무튼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그 자투리 기사들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보시라고 오늘 한 가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는 당간부들 반말하지 말아라, 이 뉴스가 나왔어요. 네네. 저도 좀 재밌었어요. 일꾼들은 말을 네. 한마디 하여도 예절 있게 하여야 한다. 네. 일꾼들이 망탕, 마구 네. 반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이 교양성의 논조가 이제 실렸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 말은 네네. 뭐 전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노동신문에 이제 이렇게 실릴 정도면 도대체 네네. 이 당간부들이 쓰는 말투가 어떤지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네. 생각도 들고요. 네. 또 북한의 좀 높은 분들도 네네. 저희 좀 대통령이나 정부에게 좀 막말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뭐, 그 김여정이죠. 뭐 네네. 우리 대통령한테 뭐 떼떼 그래가지고 네. 아이고. 네. 뭐 그런 장애 우비하성 발언, 네네네. 이런 것들을 음. 노동신문에 실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는 바람으로 노동신문에 이런 것도 실리는구나, 우리 네. 구독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북한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